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최대 화두는 정상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쌓인 각종 규제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면서 부동산 대참사를 지금 일으켜왔다라고 지금 또 보고 있는데요. 이를 바로잡는데 이제는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해서 도심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공급을 이뤄내는 것이 제1차 목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물건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초구입니다.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역시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라고 많은 분들께서 강남 이야기하시죠. 그 강남권에 있는 부동산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탄력을 받을지 좀 궁금증 안고 계시더라고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도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2040년도까지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이 보통 20년짜리인데요. 장기적인 플랜이죠. 10년짜리 또 중장기 계획이 있고요. 단기 플랜으로도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보완을 걸쳐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정이 된다. 큰 틀의 계획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 발표된 박원순 시장의 이제 2030 서울 플랜, 그걸 이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또 바뀌는가, 바뀌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 때는 보존과 유지 쪽으로 많이 이제 그 계획을 잡았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당초에 이제 시장 시절 때 얘기했던 뭐 개발과 또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되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좀 있고 또 변화된 정책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고가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월 3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고요. 일단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획 시점부터 20년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는 복합개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두 가지가 아닌 종합개발 계획이다 보니까 뭐 교통부터 여건에 따져서 봤을 때는 공간이라든가 생활권,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 녹지, 경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도시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도시, 낙후된 도시는 이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화 작업을 하고 새롭게 또 조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 건데요. 이게 1990년도부터 이제 시작됐던 거고요. 법정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되는 시점이 199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까지 해서 5번째 계획이고요. 2014년도에 수립된 2030 서울 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보행일상권입니다. 보행일상권은
걸어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어떤 그 색깔이 있는 그 지역에 특화된 뭐 상품 또는 현재 거리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화 공간이라든가 녹지 공간, 뭐 현재 공유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라든가 또 현재 기술 융합형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주택이 가능하다는 부분, 또 수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가 생활이 또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걸어서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겠죠. 지역 기반 일자리는 당연히 중심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개성 있는 일자리와 같이 수반되는 상권, 개성 있는 지역 상권이라든가 모빌리티 허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걸어서 실제적으로 도보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지역들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타 지역으로 또 옮겨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래서 중심권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문화환경까지 같이 만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보육시설, 체육시설 또는 또 하천을 끼고 있는 수면 공간 뭐 이것까지 같이 그 엮어서 그 주변을 보행 일상권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수변 주변, 그러니까 물가 주변이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천혜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이제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정말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큰 넓고 큰 강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게 수변 주변을 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굉장히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못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전임 시장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한강변 전략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보통 17군데 정도를 해서 그 주변 한강 주변을 서울시에 그 지역에 맞게 특화된 상권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에 관광객을 유입할 만한 여건들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변 명소를 조성을 하고 또 수변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 뭐 단순하게 그냥 강바람을 쐬는 조건이 아니라 그 주변에 상권도 같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수변 명소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또 그 주변에 대중교통이라든가 또는 보행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주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 주변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그 주변 보행권을 만들면서 걸어서 어느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여건들 오늘은 여기까지 가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들을 한번 누려보자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수변 명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수상활동 활용성을 강화해서 단순하게 뭐 관광 유람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수상이라든가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과 수상 활용성을 좀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지천이라든가 소하천을 또 정비 좀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또 4대 지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상권도 확대하고 도심 중심에 이제 한강 주변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중심권으로 보게 되면 이제 4+1 축을 새롭게 조성을 합니다. 첨단관 전통이 공존한 미래 도심을 재탄생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역부터 해서 현재 경복궁 라인까지 광화문 시청 라인에는 도심 비즈니스 허브, 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업무지구 많은 지역이죠. 또 인사동과 명동, 그 역사 문화 관광축. 그다음에 세운지구 실제로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남부의 녹지축과 세운지구까지 연결되는 신산업 허브 그다음에 실제로 DDP 패션 뷰티 허브가 연결되어 있는 동대문 또 패션 상권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복합문화축을 연결하면서 이 주변의 단지의 상업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로축으로는 4개고요. 가로축으로는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봤을 때는 광화문 시청부터 해서 DDP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상업축을 만들겠다. 특화된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정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정말 특화된 상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만나든 간에 실제적으로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현재 중심권을 개발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약간 노후화되고 낙후된 을지로와 종로같이 정말 길은 협소하고 그 주변에 상권들이 활성화 안 된 거 많이 보시죠. 4, 5층짜리 이상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이 상업적인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강남과 여유권 어떻게 할 거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경부항 선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동에서 서방향으로 현재 실제로 확산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의 글로벌 금융 중심, 지금도 금융가의 중심지긴 하지만 더욱더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현대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다. 한강 여의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울 비전 2030 4대 신성장축 혁신축을 보게 되면 국제 경쟁이라든가 청년 첨단, 그다음 미래 융합, 감성 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제 경쟁 같은 경우는 한양 도성부터 해서 영등포를 지나 구로동까지 연결되고요. 청년 첨단 한강 성수 청량리부터 해서 광원 창동까지. 미래 산업과 융합되는 지역들은 한강에서 삼성, 수서, 양재까지 이제 강남권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성 문화 같은 경우 상암동부터 해서 김포공항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계되는 개발 여건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 특화된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 지역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 예고한 부분은 현재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35층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서 복합개발사업지구가 아닌 순수하게 주거지역에서 35층 이상 현재 건축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상업이면서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은 35층, 복합개발이 되는 상업지와 주거지가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 50층, 51층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층수로 규제를 완화를 해서 현재 35층의 높이 규제를 현재 삭제를 했다. 이 내용은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겠죠. 이제 더불어서 여기에 용적률까지 같이 올라가 준다면 정말 정말 더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용적률은 그대로입니다. 용적률은 현재 250% 상한선 그대로고요. 최대 300%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봤을 때 35층짜리 높은 건물들 대부분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건물들의 높이가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동일 용적률이기 때문에 실제 용적률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용적률을 작게 쓰게 되면 각 층마다 용적률을 작게 쓰게 되면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건물들의 높이가 현재 지금처럼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아닌 조금 다른 구조의 어떤 스카이라인이 다시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일 용적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얘기했다시피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건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용적률은 그대로지만 35층 규제를 완화했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일거에 현재 매물들이 다 자취를 감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크게 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의 철도들이 서울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호선, 4호선, 3호선부터 해서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 지하 구간 상관이 없는데 지상 구간 같은 경우는 교각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교각 밑으로는 다 죽은 공간입니다. 정말로 그 노른자 땅들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101.2km나 되는 현재 지상 구간을 또는 현재 차량 기지 면적이 또 4.6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하화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지상 구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거기에 주거 지역부터 해서 현재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용지 부족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향후 20년 동안 개발될 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분간 또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첫 삽을 어떻게 뜰 거냐 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점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통합형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35층 높이 규제 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통해서 또 활성화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의 상승 여건을 좀 부추기고 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개발이 된다면 조건을 맞추어서 개발하면서 그 지역의 편의성을 또 강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동안 또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또 규제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부동산 접근 못하고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도전하려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탄탄한 전략 필요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께서도 전략 같이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진행되고 있고요. 대선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부터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 예약 필수니까 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에서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서초구 서초동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투룸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기대가 참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각종 세금들이 이제 규제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이라든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이제 지켜만 봐왔다가도 움직이실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위치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2호선, 3호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입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다세대 주택에 약 한 40.5제곱미터, 12평 정도의 투룸 구조고요. 테라스와 또 앞마당까지 별도로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천만 원부터 6천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급 주택가 또 파락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주변에 또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요건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또 현재 신축 부지가 없는 강남의 특성상 희소성이 높고 또 재테크 상품으로도 가격 경쟁력이 높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같이 이용하시면서 경부고속도로 제어 사업은 이제 뭐 이건 당연히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서초와 IC 주변이 가장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연결되어 있는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 현재 테헤란로가 또 연장되면서 장제터널까지 개통이 됐고요. 그 주변에도 개발되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고 또 현재 그 대치라든가 음마라든가 이 강남권역과 서초권역 같이 연결되는 부분 또 아래쪽에 서초의 R&CD 같은 게 양재 IC 주변에 업무지구 활성화가 또 뒤따라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군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서초고등학교부터 상mon고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이 지역을 빼곡하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적으로 이 지역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수요들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문화지구 지정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라인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클래식 악기거리부터 해서 서울의 말과 연결되는 관광 쇼핑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특화된 상권 거기에 법조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보게 되더라도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라인에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용적률 상향, 종 변경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죠. 그리고 또 법조타운과 문화특구 연결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 통해서 그 주변에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들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또 오래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어떤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 R&D 지구 단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기업들이 워낙 또 많은 부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을 유명한 서초동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롯데 또 그 뒤로 코롱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들 복합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효과도 굉장히 크다 보실 수 있고요.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에 오피스, 빌딩,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노후화된 시설들이 정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IC부터 현재 서초 양재 IC까지 이 구간이 가장 그래도 굉장히 큰 주거 상업지역 또는 현재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지역이기 때문에 상층부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전세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또 월세 3천만 원 보증금에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또 요즘에 또 대출 규제까지 또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대출받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들어가는 현재 중심 중에 중심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현재 서초동 신축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가치 상승이 또 이루어질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좋은 타이밍에 좋은 전략 세우셔서 접근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1대1 상담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오피스텔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강남구 역삼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은 2호선 지나가는 곳에 있네요.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테헤란로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고라에 있는 이제 2030 젊은 세대들, 1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 지역마다 보통 지역의 그 거주민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룸이라든가 1.5룸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특히 오피스텔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역삼역과 또 2호선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최육세권입니다. 3분 이내에 도달하고요. 신분당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하기 때문에 유동 이용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불량 원룸 구조이면서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정말 초저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가 또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 미래 산업은 어떻게 갈 건가는 벌써 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테헤란 직장인 수요가 증가되고 임대 수요, 거기에 노후 생활 가능한 또 임대 수익, 또 투자 가치까지 높은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현재 테헤란로는 삼성동의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역삼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된 강남역 인근에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코롱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들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생기업이라든가 연결된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IT 창업밸리나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은 당연히 실제로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지역이고요. 위치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업체들과 그 관련된 업체 근무하는 직종들 또 직업군들이 워낙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강남 역삼. 그렇기 때문에 원룸과 1.5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변의 지가 같은 경우는 동일 구조에 현재 실제로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도 강남만의 또 2030, 2030년도까지 어떻게 또 이 강남구로 더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킬까라는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벨트별로 봤을 때는 강남부터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 벨트, 그다음에 신사 노년부터 연결되어 있는 또 의료 관광,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하계울까지 연결된 한류 관광부터 상업 또 문화 산업 벨트, 그다음에 양재부터 연결돼 수색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 벨트 이렇게 각 벨트마다 연결되어 있는 개발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센터필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으로 복합 개발 사업이 들어갔고 단순하게 숙박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직장인들이 현재 각 층마다 또 현재 차근차근 들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구 구성도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현대자동차 무역센터 주변에 GTX A노선, C노선이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주변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강 정비권역과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어 있는 탄천 정비 사업부터 송파까지 연결되는 라인부터 현대자동차는 공연장부터 호텔 판매시설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복합개발 사업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인구가 파생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지하 구간이 GTX A노선, C노선부터 환승장, 급행철도의 환승장으로 6층까지 개발이 되고 또 지하 공간 같은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상권들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현재 롯데칠성 부지까지 연결되는 업무지구, 이 업무지구는 상업지역입니다. 표시해 놓은 게 본 물건도 당연히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그 주변이 또 오를 수밖에 없고요. 주변의 개발 효과 때문에 기대 수익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월세 2천만 원 보증금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4,500에서 7,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여러 개 보유하면 수익성도 보장이 되고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 여러분께서도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 공실 걱정까지 없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안정적인 투자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 이후에 관련된 정보들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원하신다면 1대1로 진행되고 있는 상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보 고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변화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연락 주셔서 상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 꼭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늘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지역 갈 거고요. 먼저 갈 곳은 서울 서북의 대표적인 교통혁신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GTX-A 그리고 신분당선 등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은평구 가련동에서 토룸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최근에는 투자 환경까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 함께 누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각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지금부터 전해드릴 거고요.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은평구 가령동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투룸입니다. 위치 볼게요. 3호선이랑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네요. 연신내역 인근이라고 하고요. 향후에는 GTX-A 노선이 추가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 호재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시세는 2억 8,3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세한 투자 가치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호재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호재 같이 안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또 누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도 주택 가격이 조금 더 하향하지 않겠나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이번에 발표에 의한 거에 보면 지금 현재 당장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정체가 되거나 약간 하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종부세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 조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활발해지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굉장히 선호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을 찾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타이밍을 얼마만큼 타이밍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주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속전속결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한번 조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은평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연신내역에 GTX가 지나가서 강남의 대체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한참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평구 가련동은 지금 현재 은평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연신내역과 구산역 쪽의 가련동입니다. 가련동에 지금 3호선, 6호선, 앞으로의 GTX 노선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곳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우리가 투룸이라고 하면 작은 투룸이 있고 큰 투룸이 있죠. 옛날에는 방과 또 거실과 굉장히 크게 꾸며서 지금 이제 우리가 투룸을 했는데, 지금은 적은 방에 적은 거실에도 투룸을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가련동에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한 17평형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다세대 치고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다라고 해서 신혼부부라든가 또 내지는 이곳에서 아주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은 있지만 지금 가격이 2억 8,300에서 제일로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외곽에 나가면 저가의 지금 투자 금액도 있습니다만, 여기 주택인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되시기 때문에 자녀한테 아니면 또 내지는 증여라든가 또 내지는 주택이 없지만 주택 사기 힘들어서 자금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를 넘어가서 보면 여기는 서부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기 은평구라고 하면 70년대에 전원주택지로 굉장히 고급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곳이 이렇게 강남이 대체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개발이 되고 아파트의 가격이 한참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이 조금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 또 내지는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3호선만 지나갔었던 그런 부분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돼서 앞으로 향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은평구는 살기가 상당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생활에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대형 병원이 있고 대형 마트가 있고 대형의 지금 현재 백화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쇼핑몰까지 바로 옆에 스타필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화문까지 우리가 1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고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10분에서 2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암동도 바로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도로가 나고 또 넓게 지금 도로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주변에도 상당히 발전이 되고 발달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장기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또 그런 지역 중 한 곳이라고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전까지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입지적인 여건 통해서 주변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은평구는 9개의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GTX라는 부분 때문에
GTX의 이 호재로 인해서 광화문이면 우리가 10분이면 갈 수 있고 또 내지는 그 강남까지는 2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초고속으로 가는 GTX라는 그 부분 때문에 호재인 건데 지금 현재는 3호선입니다. 3호선으로 가도 경복궁역으로는 10분이면 갈 수 있고 6호선에는 지금 이렇게 돌아서 불광동을 돌아서 구산역을 통해서 응암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앞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 여기 백화점이 있고 구산역 쪽에 옆에 보면은 그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구산역이 지나서 지금 고양 쪽으로 가면 불광동이죠. 불광동 구파발역 지나서 스타필드가 있고 이곳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움직이고 있고 구산역 쪽에도 지금 재개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합쳐서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주변이 지금 현재 빌라가 엄청 많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어지면 더불어서 같이 시세차는 충분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장점이라고 보면 어디든지 우리가 사통팔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연신내역 주변에는 직장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논스톱으로 가서 상암의 DMC에 있는 그 부분도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20분이면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여기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대학병원이 크게 놓여져 있고요. 이 부분이 988역이고 바로 한정거장 가면 삼성역 쪽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합쳐서 988 쪽에 은평구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원흥에 이케아가 있다고 그랬지만 여기 스파필드 옆에 보면 창릉 신도시가 지금 들어옵니다. 거의 24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큰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 3기 신도시가 그냥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내지는 업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모든 게 자족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2027년도면 입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에서 또 내지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산역에서 같이 도로부터 지금 현재 도로 차선부터 늘리고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곧 착공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그 지금 연신내 쪽으로 보면 이 북한산입니다. 이 북한산은 여기에서 나오는 산소, 또 여기에 나는 등산객, 또 여기에 나서 이거 우리 누릴 수 있는 이 북한산을 어마어마하게 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접근성이 있는 그 옆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지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인근에 굉장히 이제 몰세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삼성지구 스타필드라든지 은평 뉴타운에는 롯데몰이 인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이제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장점들 입지 안에서 저희가 먼저 짚어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지역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호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GTX A 노선이 또 착공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호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호재라고 보면 이렇게 GTX라고 A 노선인데 강남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면서 서울역에 10분, 강남까지는 20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2023년도죠. 내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분당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서부터 오는 이 신분당선이 강남까지 오지만 5월 달이면 신사동까지의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용산으로 거쳐서 세 번째는 삼성까지 간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이것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경전철입니다. 경전철이 서울대에서부터 오는데 사실은 경전철이 모든 게 1호선, 2호선
4호선,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 모두 환승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만 타면 어디든지 우리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은평구는 너무 노후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오고 또 내지는 재개발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은평구는 유독이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도 개발이 호재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련동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 예정 지역까지 지금 분포되어 있는 이 부분이 너무도 많은 노후되어 있는 주택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격으로 들어간다면 3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도 거의 90%요. 또 내지는 그 주택에 대한 부분도 17평이 되고, 노도 그 주택도 너무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2억 8,300인데 전세가 너무 높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도 가능하고 실거주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된다라는 게 아주 획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드렸습니다. 다만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으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기다리고 있었고요. 투룸과 쓰리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위치 보겠습니다.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 초역세권 입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의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목동 가면은 다양한 개발 호재들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소식은 많은 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호재거리들이 하나 둘씩 또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곳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이라고 하면 9호선이죠. 9호선 중에서도 급행 열차가 쓰는 그런 정차하는 그런 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목동은 학구역이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도가 있는 그런 지역, 접근성도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염창역입니다.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역세권인데 2분이면 우리가 입지가 가는 곳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이 있습니다. 거의 150평 대지에 투룸과 쓰리룸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코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투룸과 쓰리룸이 있습니다. 이 쓰리룸에 대한 부분은 화장실 2개, 요즘에는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 그 화장실 2개의 쓰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서 당산이라든가 또 내지는 강남이라든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겠지만, 가격이 너무도 지금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4억 1천에서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면 되신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 포인트 보면 말씀드렸듯이 염창역에 지금 현재 급행 열차의 지금 역세권에 2분이면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교통의 인프라가 아주 최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동에 대한 부분은 한강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가 환경이 쾌적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학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동에 대한 부분은 8학군의 학구열이 그만큼 높다라는 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갖춰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수요라는 부분은 접근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라든가 바로 보면 마곡단지죠. 지벨리라든가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수한 학군이 주변에 갖춰져 있고 또 그에 맞춘 일자리까지 풍부한 지역이 목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참 좋고요.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탄탄한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까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씩 입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바로 한강이 보이죠. 목동이라고 하면. 하지만 이 9호선을 타고 염창역인데 이 9호선이 강남까지 7정거장입니다. 고속터미널까지는 6정거장. 한데 여기에서 붙는 건 한 18분이면 단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강남에도 지금 현재 너무도 좋아하죠. 거쳐서 아주 고속으로 가니까. 하지만 여기는 아파트 단지.
또 여기는 주거로 지금 현재 빌라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분류가 되어 있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도 재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염창동 여기 그 목동은 너무도 노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정비라든가 또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었다가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투자를 해도 그만큼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곳이다라고 하고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 해도 서부 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고 간선북부동로, 간선북부동로 또 내지는 모든 다리를 지나면 우리가 강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는 최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수요라는 부분은 또 우리가 서울 시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몇 분에 움직일 수 있는가. 홍대 상권이 바로 건너면 되기 때문에 15분이고요. 또 내지는 상암 DMS가 여기도 15분이면 다리 하나만 지나면 됩니다. 이곳에 대한 부분도 다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마곡단지도 9분, 8분이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9호선을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전철을 타고 이용해도 뭐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도 2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염창동만 해도 사통팔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대한 부분도 8분이면 지금 여기 가지만 여기에서 지금 20분에 걸린다고 여의도 당산역 지나서입니다만 강남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듯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가 참 좋습니다. 많은 이제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도 투자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는 개발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현재 목동 신시가지죠. 14개 단지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30년 된 노후도가 지금 안전진단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걸려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어저께 새롭게 발표가 났죠. 안전진단은 면제가 되게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여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여기 신시가지가 움직이는 반면에 또 하나는 빌라가 갖춰져 있는 빌라가 이렇게 단지화되어 있는 그 목동역도 지금 목동역이 아니라 지금 염창역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또 호재에 대한 부분은 9호선만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2호선, 5호선 모두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시내라든가 강북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리만 지나면 되지만 전철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강북 횡단선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027년도면 여기가 이제 여기 2028년도로 되어 있지만 2028년도면 개통 예정이라고 해서 한참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성북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그 정릉이라든가 움직일 때 거의 뭐 30분에서 40분 움직이지만 전철로 움직이면 굉장히 단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신월 IC 지금 현재 제물포의 지하차는 완공이 돼서 양평에서 지금 현재 가는 그런 부분이 2021년도에 지금 현재 8월 달에 완공이 됐죠.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빠르게 이것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월드컵 대교가 2021년도 8월 달에 여기도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돼서 가련동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교통편이 편안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150평 대지라고 그랬어요. 투룸과 쓰리룸이 있는데 15평과 21평형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있거든요. 지상 6층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한 층에 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천에서 5억 7천까지면 우리가 전세를 놓고 났었을 때 투자금이 5천만 원이면 된다라는 부분.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똑같이 공이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까지 여러분에게 설명 도움 드렸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훈풍이 계속해서 부는 만큼 그와 관련된 호재를 안고 있는 이 지역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와 함께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전략 수행을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 여러분께서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새로운 정부와 부동산 투자 방향 설정을 주제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 이약 필수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 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